골목 돌며 난 매우 보수적, 한센인 찾아 약자 동행.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행보 좀 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 경북을 찾았습니다. 경북 내 고향인데도 참 가끔씩 오다 보니까 좀 늙이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뭘 그리 잘못한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없습니다. 온갖 모함을 당하긴 하지만 제가 정말로 뭐가 있었으면 이 자리까지 왔겠어요. 먼지 이상으로 털었는데. 그러나 저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왜? 정보가 왜곡돼서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가짜뉴스 때문이다라며 내가 왜 밉냐라는 억울함을 좀 호소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박수민 최고, 경북 유세를 갔군요, 이재명 후보가. 네, 그렇습니다. 뭐 이제 경북 영주를 찾았는데 본인이 이제 안동 출신이다 이런 부분도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고요. 이제 험지를 좀 집중적으로 공략하겠다라는 이 의지가 돋보이는 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보면 이번에 선대위 인선 구성을 할 때 전통 보수 정치인들을 좀 영입하기도 했지만 그것과 별개로 이 최고위원들마다 지역을 이제 할당하기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현주 최고가 뭐 영남 지역을 담당한다, 뭐 혹은 한준호 최고위원이 뭐 전북을 담당한다 이런 식으로 지역까지도 이렇게 할당을 한 걸 보면서 아, 이번 선대위에서 정말 이 험지까지도 정면으로 공략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돋보였고 현장 밀착형으로 선거 운동을 해 나가겠다라는 이 컨셉 자체가 완전히 짜여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은 당에서 이제 좀 관리를 하는 거고 후보는 직접 방방곳곳을 뛰면서 직접 사람들을 만나는 이런 일정에 공을 들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재명 후보가 강원도 현장 유세 중에 악수는 안 된다라고 발언을 해서 궁금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장면 보시죠. 오늘 또 뭔 일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저희가 좀 조심을 해야 돼서요. 이해해 주시겠죠? 예. 눈은 맞출 수 있습니다. 손은 못 잡아도. 그러자 이 여당에서 한마디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법원 집행관은 이재명 후보님을 전혀 해치지 않습니다. 그러니 안심하시고 집행관 만나시고 파기환송심 기일 통지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류 혹시 안 받으려고 악수 안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여당이 이제 한번 꽈서 비판을 한 거예요. 안영환 의원님, 앞서 이제 뭐 보수적이다 나는 이런 얘기도 있었고 악수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악수 안 된다. 물론 이제 뭐 경호 경비 차원에서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만에 하나 서류 송달을 안 받기 위해서 한다. 뭐 그건 아니겠지요. 그건 뭐 이제 약간 틀어서 한 이야기인데 저는 이제 제일 이재명 후보가 난 보수적이다라는 보고 솔직히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보수적이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미국에서도 이런 테스트를 해봐요. 민주당 지지자들과 공화당 지지자들 해보면은 공화당 지지자들이 굉장히 점잖습니다. 그래서 샤이합니다. 그래서 샤이 리퍼블리칸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굉장히 그리고 염치가 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 후보의 이제까지 행태를 보면 염치가 별로 없어요. 게다가 형수한테 욕을 하는 걸 보면서 저런 분이 보수적이다 이야기를 할 수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자꾸 이제 보수 쪽 표를 얻기 위해서 보수를 강조하는데 어느 날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 존경한 줄 알았어? 라는 것처럼 내가 보수라고 이야기했더니 진짜 보수인 줄 알았어? 이런 이야기 나올지도 모르겠고요. 만약에 진짜 본인이 보수적이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의 상당수는 이재명 후보가 진보적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지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 속인 것이죠. 사기죠,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가 뭔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독일의 사민당이요, 사회주의 정당입니다. 그걸 중도 좌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정책을 유럽식의 기준으로 따지면 중도 우파 정도는 됩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가 내세우고 있던 정책들을 곰곰이 보면은 중도 우파로 할 수가 없어요. 또 개인의 현재 발언들을 비춰본다면, 게다가 한국적인 사회 통념에 본다면은 보수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보수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보 지지자들 그동안 사기쳤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발언들은 아무리 표를 위해서라고 한다지만 좀 자제하고 검토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정치인들 실의를 위해서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조kim 변호사님. 뭐 지금 뭐 우리나라의 정치가 진보와 보수를 뭐 일도 양단해서 누구는 보수 누구는 진보 이런 정치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후보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실용주의 노선을 택하고 있고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보수의 역할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본인이 지금까지 행정가로서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하면서도 뭐 그런 측면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뒀기 때문에 성향 자체가 뭐 약간 보수적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안정감을 주기 위한 말씀이고요. 근데 굳이 뭐 손 안 잡고 이런 거 국민의힘도 다 아시잖아요. 이미 작년 1월 달에 목숨이 위태로운 테러를 당한 적이 있고요. 그 이후에도 지금 여러 이재명 후보로 반대하는 사이트에서는 실제 테러를 암시하는 글들이 계속 돌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조치인데 굳이 그걸 그 송달 문제까지 연결시켜서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렇게까지 야박하게 정치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김문수 후보 행보 보시죠. 이제는 후보가 아니라 꼭 대통령이 되셔서 우리 마을을 찾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후보님 사랑합니다. 우리 행정이 가야 될 방향의 가장 상징적인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불법을 많이 단속을 해가지고 전과자를 많이 만들어내는 게 행정이 해야 될 일이 아니고 가장 어려운 분들을 찾아뵙고 이분들에게 따뜻한 보살핌, 돌봄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행정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침 조금 전 김문수 후보, 한덕수 후보, 김문수 후보가 이 조계사에서 만나서 지금 나란히 걷고 있는데, 자, 지금 단일화 관련된 이야기를 과연 오늘 두 후보 간에 합의를 해내야만 7일까지 단일화 논의가 지금 시작될 텐데, 과연 오늘 두 후보가 단일화 관련된 합의를 낼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취재해서 알려드리죠.